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한국군의 군사 억제력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순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그동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현무사 개발의 완성을 확인한 겁니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1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육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현무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전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도 중량 1톤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도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사거리는 800km로 변동이 없지만 탄도 중량의 제한을 없애 한국군으로선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탄도 중량이 500kg이면 비행장 활주로 정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2톤까지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 미터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지난 4일 동해안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이 지난 2019년 9월 동해안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한국군이 고폭 화약을 장착하고 정밀유도 기능을 갖춘 지하시설 파괴 무기를 새로 확보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심 군전력인 지하시설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2톤의 현무-2A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무사는 사거리 면에서 북한 전역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전국도를 요새화한다며 주로 화강암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 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과 저장도 지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입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군이 유효한 반격 수단이 없었는데 현무사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선제 도발할 경우 공격의 원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군사시설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자 노컷 뉴스는 한국군이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에 탄두 중량 4톤,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탄두 중량 2톤까지 증대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올렸다.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짜리도 개발 종전보다 탄두 중량과 위력 4배로 늘려. 한편 기사에는 KTSSM의 위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왔다고 되어 있으나 상기의 800km나 500km 사정거리의 미사일은 현무-2C, 현무-2B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KTSSM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어쨌건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술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아마도 현무-1, 현무-2A는 더 이상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개량은 없을 것 같다.
현무 1은 KTSSM으로 대체되고 KTSSM의 사거리 연장이 실시될 것이고 현무 2A 역시 KTSSM의 사거리 연장형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군이 운용할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 2B, 현무 2C 그리고 염가형이자 기존 에이테킴스의 대체형인 KTSSM이 되겠는데 북한의 대구경 발사체 한국에서는 대구경 로켓, 미국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은 KTSSM이 될 텐데 북한의 대구경 발사체는 아마도 탄두 중량 200에서 300kg급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즉 사정거리 연장을 위해 아마도 탄두 중량을 낮추고 대신 로켓과 같이 다연장형으로 운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무 2C의 경우에는 같은 사정거리 800km에 기존 탄두 중량의 4배인 2톤까지 증량이 가능했다면 아마도 탄두 중량을 500kg로 유지한다면 그 사정거리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사일 기술 통제와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의 내용상 사거리에 제한이 없는 현무3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미 항속거리 1500km급의 현무3C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3000km급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은 여러 면에서 역시 필수적인 바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한 외교력을 더욱더 발휘하여 사정거리도 최소 3000km급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함으로써 전쟁 억지 전력의 확대에 노력해야겠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로 각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발사대 플랫폼으로는 지대지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및 잠대지 미사일을 모두 지원하며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하는 등 그 유연성이 특징이다. 현무 미사일 전력은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자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1970년대 초 개발 시도된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되었다. 한국군은 이를 바탕으로 1986년 현무-1, 2001년 현무-2와 현무-3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명칭의 유래는 북방, 물, 얼음, 겨울을 상징하는 사방신인 현무로 한국의 다른 중소형 전술 미사일 명칭이 대개 궁으로 끝나는 것과는 대비된다. 개발 당시에는 독수리 또는 철룡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MG-1K 현무-I, 한국군 최초로 실전 배치된 탄도 미사일이다. 1986년 전력화된 180km급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3 수준이다. 최초의 국내 개발 탄도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 수준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외형은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참고했으나 탄두와 유도 장치는 국내 독자 개발이다. 사거리가 300km급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으나 이는 현무2가 현무1의 개량형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1970년대 말엽 박정희 대통령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까지 체결해가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지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백곰이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약한 정당성을 거부하기 위해 미국의 눈총을 받는 이 사업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관련 연구원들도 전부 잘라버렸다. 허나 이후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전두환은 북한을 위협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곰 미사일의 후속 사업으로 준비하다 잡아들여놨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어 개발하게 된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다.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안 하다가 다시 현무를 개발해내자 미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재확인하였고 결국 1990년에 민간 로켓까지 제한하여 2001년에 개정될 때까지 민간 로켓 연구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사거리 180km급 신형 미사일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2017년 7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점차 교체 퇴역할 것이다.
MGM-2K A, B, C 현무 II,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탄도미사일이다. CSIS의 미설스리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무-2의 CP는 1에서 5m 정도이다. 아마 현무-2C의 경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거리이긴 하나 1에서 5m 정도의 CP면 거의 순항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현무-2A 미사일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정거리 제한선이 300km까지 증가하면서 사거리 300km로 개발되었다. 이전의 오리지널 현무 미사일보다 위력과 신뢰성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한 언론 보도만 있을 뿐 실제 미사일 사거리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2015년 6월 공개된 사거리 연장 버전으로 형상 변화 없이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되었고 탄두는 1톤으로 기존 500kg에서 늘었다. 사거리 300km 버전은 탄두 2톤까지 증가된다고 한다. 발사 속도는 이스칸다르와 동일한 마하 7이다. 2015년 6월 3일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2016년 1월 11일 공개된 사거리 800km 연장 버전이다. 모의 발사 훈련도 마쳤고 2017년 4월 6일 실사격 발사에 성공하였다. 2017년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존 현무-2용보다 거대한 10×10 대형 테레 캐니스터가 1기만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현무-2AB보다 직경도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탄두부에 카나드가 추가되었다. 이는 현무-2C는 기존 현무-2AB와는 달리 추진체 연소 종료 후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도립체만 도립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전 시험 발사와 달리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 위에 테를 정차시키고 발사, 표적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표적에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육상 발사 육상 표적을 사용하던 예전 시험 발사와 달리 육상 표적을 목표로 한 육상 운용이라면 전혀 필요 없을 해상 발사 해상 표적 시험을 한 것으로 보아 SLBM이나 대함탄도탄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 다른 국가의 SLBM의 경우도 지상 발사, 해상 발사, 잠수함 탑재 발사를 차례로 실시했었다. 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사거리 800km 검증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는 발사각, 발사지 선정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긴 하지만 경로상의 민간인 피해와 간섭을 피하고 사거리를 실검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해상 발사 해상 표적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무-3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이다. 2006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사일 이름을 전령으로 바꿔 대한민국 언론에 공개했으며 다른 이름은 현무-3다. 순항 미사일은 개발 단계에서는 독수리, 실전 배치되면서는 현무-3 그리고 위장 명칭으로 전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2017년 10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2000kg 탄두를 탑재하게 될 차기 전역 탄도 미사일을 현무-4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 대량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동굴 등 지하 기지에 숨겨놓고 있는데 현무-4는 탄두의 폭약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이런 콘크리트로 보호된 북한의 지하 기지를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무거운 탄두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2단 로켓을 채용하는지라 예상되는 형상은 위에 나오는 볼가 미사일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이며 TVC, 램과 저피탐 설계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고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도록 설계해 생존성을 거의 난공불락에 가깝게 높일지도 모른다. 일본, 중국 상대로도 어느 정도의 유효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밀매나 일반인들 중에서 현무사의 탄두 무게가 증가한 것을 가지고 전술핵급이라 하는데 이는 심히 과장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술핵의 위력은 20에서 수 KT 정도이며 현무예사의 탄두가 2톤에서 4톤이므로 전술핵의 0.1% 화력밖엔 못 낸다. 재래식 화약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었으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